혹시 요즘 들어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하지는 않으신가요? 예순이 넘으면 위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이 인정한 위장 보약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양배추와 감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벽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식습관까지 꼭 챙겨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위는 음식을 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예순이 넘으면 위벽을 덮은 점막이 서서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위산에 쉽게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회복도 빨랐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위벽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잦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염과 십이지장염으로 진료받은 분이 한 해 55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장 질환은 우리 곁에 아주 흔한 병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 점막이 약해지면 위염이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성 위염을 오래 방치하면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더 무서운 점은 이 상태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건강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위암은 전체 암 중 12.8%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위장 질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양배추인데요. 동서양이 모두 인정한 위장의 보약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아시죠? 그는 위장병 환자에게 약 대신 양배추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양배추는 귀한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양배추가 위와 간을 튼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상된 위의 회복을 돕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동시에 몸속 독소를 제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배추의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하다고 봅니다. 독성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또한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윤택하게 한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렇게 양배추는 수백 년 전부터 위장약으로 쓰였는데요. 현대 과학도 그 효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위에 좋은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유라고 불리는 귀한 영양소예요. 이 비타민유의 정식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생양배추즙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궤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따왔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비타민유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직접 치유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예순이 넘어 얇아진 위벽에는 이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약해진 점막을 다시 튼튼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성분은 위궤양 치료제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효능이 분명하게 입증된 셈이에요. 양배추의 위장 효능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한 박사 연구가 유명합니다. 그는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 추출물을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복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결과가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요. 환자의 96%가 위궤양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염을 유발한 쥐에게 양배추 추출물을 먹인 실험입니다.
그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발현이 10에서 18%나 감소한 것입니다. 위 점막의 손상도 눈에 띄게 억제되었는데요. 무려 46%나 손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배추가 위장약이라 불릴 만하죠. 약보다 부담 없이 매일 챙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좋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양배추 속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성분은 씹거나 자를 때 효소와 만나 분해됩니다. 그러면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의 위암세포 억제력을 살폈습니다. 그 억제력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배추는 위를 보호하고 암까지 막아줍니다. 예순 이후 꼭 챙겨야 할 채소인 이유가 분명하죠. 그렇다면 양배추는 어느 부위가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유는 부위마다 함량이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는 크게 겉잎과 속잎, 그리고 심지로 나뉩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이 부위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유는 속잎에 가장 많았습니다. 겉잎이나 단단한 심지보다 훨씬 풍부했던 것이죠. 그러니 속쓰림이 잦은 분이라면 속잎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약해진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다른 영양소는 겉잎과 심지에도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를 가리지 말고 두루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위장 보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감자입니다. 감자는 흔한 식재료라 가볍게 보기 쉬운데요. 사실 위벽을 보호하는 뛰어난 음식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분비된 위산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예순이 넘으면 위산 조절 기능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감자가 위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감자 속 전분은 위에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위벽에 부드러운 방어막을 만들어주거든요. 이 방어막은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위염으로 생긴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감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궤양의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에 생긴 상처의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경련령과 위궤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감자의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자 생즙을 통증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으로 썼다고 해요. 현대 연구에서도 감자의 항염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자 추출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활성이 우수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잘 견딥니다. 그 이유는 전분이 비타민C를 감싸주기 때문인데요. 열이 가해져도 손실이 적은 똑똑한 구조입니다. 감자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2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감자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짠 음식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이 작용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순이 넘은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효능이에요. 또한 감자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아침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감자는 위를 지키고 몸 전체를 돌봅니다. 양배추와 함께라면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양배추와 감자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에 넣어주세요. 위가 약한 분이라면 살짝 익혀서 갈아 드세요. 익히면 자극이 줄어들어 위에 한결 편안합니다. 갈아 만든 즙은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빈속에 마셔야 위벽에 더 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유는 열에 아주 약한 성분이거든요.
70도가 넘는 높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갈거나 살짝 찌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타민류를 온전히 챙길 수 있어요. 감자는 익혀 먹어도 효능이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삶은 감자를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케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양배추 단독과 혼합즙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양배추만 먹었을 때 위암 억제율은 42%였습니다. 그런데 케일을 섞자 결과가 달라졌어요. 양배추와 케일을 7대 3으로 섞어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억제율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하루 위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하기 쉬우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아침에는 빈속에 양배추 감자즙 한 잔을 드세요. 위벽을 보호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살짝 찐 양배추를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부드러워서 소화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삶은 감자를 식사에 더해보세요. 포만감을 주면서 위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씹어야 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자기 전에는 위에 음식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으로 자야 위 점막이 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약해진 위벽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꼭 말씀드릴게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심한 분은 생양 배추를 조심하세요. 거친 섬유질이 상처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약해진 위에 부담이 없어요. 장이 약한 분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은 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배추와 감자는 위를 돕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습관이 위를 살립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위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챙겨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인정한 양배추와 감자의 힘을 믿어보세요. 약해진 위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한 잔의 즙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위가 편안해지면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갑니다. 건강한 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장 보약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